자전거도 우리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나게 되면 조금 좀 난감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로 인정을 받게 이게 되거든요. 차니까요. 그렇죠. 네. 만약에 타고 가다가 다른 차에 의해서 이제 사고를 당하게 됐다. 네. 그러면은 보행자일 때는 100대 0이 나오지만 이제 차대차 사고이기 때문에 한 20% 정도 과실이 나올 수 있어요. 상해 후유장애 특약이 있는데 네. 그게 이게 청구하지 않아서 이렇게 못 받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내가 가입한 금액에 따라 이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1억 정도 가입하셨다. 그러면 이제 척추 압박골절 같은 경우는 뭐 최소한 15%에서 30% 정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게 되면 1억 가입했을 때 뭐 1,500만 원 정도, 3,000, 뭐 30%, 지급률이 30%다 그러면 3,000만 원까지 되잖아요. 네네.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보험사 업순쟁이 좀 있죠. 안녕하십니까. KS보상TV 김 기자입니다. 오늘도 민경석 손해자동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이제 봄이 되어서요. 날씨도 좋고 하다 보니까 자전거 많이들 타시죠. 공원에도 가시고 꽃도 보시면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는데요. 근데 자전거도 우리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나게 되면 조금 좀 난감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전거 사고 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사고가 났습니다. 자전거 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처리를 해야죠. 잘 처리해야죠. 네,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주의할 것들이 좀 있어요. 네네. 예를 들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 같은 게 끌고 가야 보행자로 인정을 받게 이게 되거든요. 차니까요. 그렇죠. 네. 만약에 타고 가다가 다른 차에 의해서 이제 사고를 당하게 됐다. 네. 그러면은 보행자일 때는 100대 0이 나오지만 이제 차대차 사고이기 때문에 한 20% 정도 과실이 나올 수 있어요. 네. 자전거지만. 근데 보면은 네.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타고 다니는 젊은 사람들 되게 많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운전하다가도 조금 위험한 게 이제 파란불이 아직 안 켜졌을 때 살짝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자전거는 이제 속도가 있으니까 네. 확 튀어나오죠. 그러다 사고 나면 이제 차대차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보도 같은 데서도 타시면 안 되고 그러다가 사람 다치게 되면 문제가 많이 생기죠. 예, 차니까 네. 보도에서 타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이제 사고가 나서 이제 내가 다치는 경우도 있고 남을 다치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이런 때 내가 다치게 된 경우에는 보통 이제 상해보험 네네. 일반적으로 가입을 하죠. 네. 이런 상해보험을 통해서 이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거기에는 뭐 실비, 의료실비나 치료비 같은 경우는 의료실비로 받을 수 있고, 뭐 큰 사고가 나서 수술하게 됐다면 수술비 특약, 입원하게 되면 입원 일당, 뭐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겠죠. 아, 그러면은 이제 자전거 보험이라고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는 개인 상해보험, 이제 거기에 들어있으면 특약을 통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이제 오토바이 사고는 이제 이륜차 부담부에 의해서 이제 면책이 되지만 자전거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상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오토바이는. 그렇죠. 네. 하지만 자전거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는 상해보험을 통해서 보상이 가능하시죠. 네. 그런데요, 지금 특약 말씀하셨는데 특약 중에 상해 후유장애 특약이 있는데 그게 이게 청구하지 않아서 이렇게 못 받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예, 상해 후유장애 특약은 예를 들어서 조금 큰 사고겠죠. 후유장애니까. 네네. 이제 뭐 수술을 했다든지 예를 들면 자전거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진단들이 이제 무릎 이게 바닥에 쿡 치면서 십자인대 파열이 생기기도 하고 또 뭐 넘어지니까 허리나 허리를 다쳐서 뭐 디스크 파열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척추 압박골절 이런 게 오기도 하고 손목을 잡으니까 이렇게 꺾이면서 손목골절도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전복되면서 얼굴 같은데 해서 이제 찢어지거나 흉터가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는 추상장애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본인이 이제 가입을 해놓고도 이게 이제
뭐 장애하면은 내가 장애인이 된다라고 해서 그 정도 굉장히 심한 경우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청구 자체를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뭐 그런 장애의 개념이 아니라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 정도에 이제 적합하면은 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좀 크게 다치셨다 했다면은 이제 상해 후유 장애 특약도 청구하시는 게 좋은데, 근데 이게요,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들의 도움이 이 부분은 필요할 것 같아요. 보험사랑도 분쟁이 많은 부분이라면서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요. 예를 들면 내가 가입한 금액에 따라 이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1억 정도 가입하셨다. 그러면 이제 척추 압박골절 같은 경우는 뭐 최소한 15%에서 30% 정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게 되면 1억 가입했을 때 뭐 1,500만 원 정도, 3,000, 뭐 30%, 지급률이 30%다 그러면 3,000만 원까지 되잖아요. 네네.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보험사하고 분쟁이 좀 있죠. 후유장애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고 후 6개월이 지난 뒤에 이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받아서 이제 청구를 하게 되죠. 네. 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사들이 거의 조사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100%. 사고조사를 나와서 이제 서로 이 진단 내용이 적합한지 서로 이제 약간의 분쟁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꾸 감액하려고 하고 깎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좀 도움 받으시는 게 아무래도 방어하시고 최대한 이제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제 생각에도 이 경우에는 꼭 이제 전문가 도움 받으시고 좀 손해 안 나시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중요한 내용은 이제 상해 후유장애 특약이었고요. 지금 이제 자전거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들 한번 좀 짚어주시죠. 주의해야 될 점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고들이 있으니까 네네. 이제 그때 어떻게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네. 예를 들면 혼자 이제 자전거 도로 이용하다가 이제 포트홀이 있거나 또 이게 좁은 이게 틈이 있어서 자전거 바퀴가 이렇게 끼어가지고 급정거하면서 전복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사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로 관리 책임이 지자체에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지자체의 책임을 물어서 이제 손해배상이 발생했으니까 네. 지자체의 손해배상 보험들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험들을 통해서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죠. 네. 이때는 이제 민사적인 책임이 발생하는 거니까 네. 이제 뭐 유자료, 휴업손해, 뭐 일시수익, 장애가 생겼으면 그런 것들 뭐 다 청구해서 과실이 또 관련이 돼요. 대부분 네. 이제 배상 책임 같은 경우는 100배 0으로 나오는 경우는 흔치는 않고 네. 나도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관련이 될 수 있거든요. 과실을 얼마나 잡냐에 따라서 금액이 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알아보셔야 되고 또 이제 자전거끼리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네네. 내가 이제 상대방을 치여서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내가 또 자전거한테 부딪혀서 이제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이런 때는 이제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그 담보를 활용하는 게 좋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드는 개인 상해보험이나 이런 것들 중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 담보가 거의 보험의 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아, 그만큼 이제 보장하는 부분이 굉장히 넓은가 보네요. 그렇죠. 보험료는 굉장히 소액인데 네네. 굉장히 많은 부분에 관련돼서 보상받을 수 있는. 꼭 들어야 되는 보험이네요. 그렇죠. 네. 대부분 이제 가입이 돼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설계사분들이 이게 설계하시면서 이게 소액이거든요. 이게 대부분 특약으로 집어넣어요. 네네. 근데 본인은 이제 이거 뭔지 모르는 경우가 많죠. 네. 가입돼 있는지도. 그래서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가 나면 서로 이제 상대방의 배상 책임 보험을 통해서 나도 해주고 나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과실 문제가 있을 때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내가 피해자가 됐을 때는 이제 가해자에게 혹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지 확인해봐서 그렇게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죠.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은 이제 그 상해 후유장애 특약 어떻게 할지 그 부분들이 되게 중요했고요. 오늘 이상으로 해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지금까지 KS보상TV 김 기자였습니다. 민경석 손해사용사였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